자, 지금 인천 미추홀의 전세 사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인천 미추홀뿐만 아니라요, 동탄에서도 또 터졌습니다. 자, 동탄에서도 지금 전세 사기를 오피스텔 250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할 거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미추홀에는 2,700채를 보유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83채가 경매에 넘어갔다. 자, 한 아파트에서는 104가구 중에 103세대가 지금 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2030이 주로 이 피해의 대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돈이 별로 없으니 이제 변두리로 가서 인천 미추홀에 이제 싼 빌라나 싼 단독 아파트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미 건저당을 갖다가 이 완전히 만땅으로 이렇게 땡겨서 했는데 그 건저당이 또 대부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고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원희룡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전세 사기의 건저당을 미리 이제 설정해 줘서 이런 악덕주택업자들하고 지금 대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딘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새마을금고, 신의업 등 이금융권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경매를 중단하라고 의사결정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감독 아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전세 사기 피해액이 500억이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지금 피해가 미추홀에서만 나올 거로 보여요. 그래서 먼저 기소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의 피해액과 지금 일단 합친 것이 이만큼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전세 사기에 지금 주범인 남건축왕 남기현이라는 사람의 정체입니다. 자, 1차적으로 걸린 사건이 지금 125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계획적인 사기꾼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사람이 피해자들의 전세돈으로 강원도 부동산 개발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부동산 7개를 운영하며 거기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서 자기 매물만 가지게 하고 자기가 새마을금고, 신의업 등에서 이제 이 집을 지을 때 빌린 건축비 등을 대서 건저당이 이미 아슬아슬한데도 이 감정 가치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다시 전세가 안전하다고 들어오게 하고 전세돈이 떼였을 때 대비해서 부동산이 이행 보증각서를 갖다가 쓰게 하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죠. 이 지금 사기를 친 2,700여 채의 이 주택이 들어서 있는 땅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통해서 아파트나 저층 빌라를 지었고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사들일 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같은 자기 밑에 신복들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신복들로 하여금 이 전세 임차인을 모집해서 보증금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또 공동주택을 짓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금 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금리도 오르고 이러니까 남씨가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그것이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깡통전세 특별법을 만들라고 요구하는데 유는 어제서야 약자 노린 범죄를 엄단하겠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명의 세 번째 자살자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쇼크를 주고 좌파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제서 부동산 경매 중단을 이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일단 캠코는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물건 경매 보류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매 기일을 연기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신의업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건저당 설정되어 있는 데는 과연 경매 중단이 될 건가에 대해서 의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경매 중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나치게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사기당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가면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겠죠. 지금까지 이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광서구, 화곡동 등을 비롯한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몇 달 전부터 야단이 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요, 기껏해야 긴급 지원이라 했는데 10명도 받지 못했대요. 이런 아주 미봉책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온 이유는 뭐냐? 이 사건의 피해자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어떻게 다 책임지냐? 사기는 본인이 당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정부가 엄연히 대한민국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 한때는 아주 지배적인 주거 임대 방식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집값도 올라가고 한때 전세값도 폭등했지요. 자, 이러는 와중에서 이 전세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서민들은 점점 더 갈 데가 없어지죠. 외곽으로 밀려가지요. 그런 사람을 노리고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기꾼이 이제 이 빌라 등을 짓는데 사기적 수법을 동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미 땅과 건축비로 이 많은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가격을 조작하고 주변 시세를 조작해서 그릇된 정보를 흘리고 설마 부동산이 자기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심리를 악용해서 계약을 맺었고 심지어 그걸 또 더 올려받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나 이런 부분도 정보 격차가 존재하지요. 자, 잘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의 빠꼼입니다. 그런데 집이라고는 소유하거나 가져보지 못한 청년 세대들은요,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 전세 제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법제화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전세 사기 피해를 갖다가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자들의 연령이요, 30대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의 비극이 여기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가요, 이게 2,700이라더만은 3,107가구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게 2,083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대부분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지금 전세 사기의 피해자 계층이라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자,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많은데 이 중에서 보면 20대가 20%, 30대가 52%, 그러니까 20, 30대가 72%예요. 그리고 40대가 17%. 주로 20대, 30대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까지 예상 못했던 유형의 신종 사기가 드러났다면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처음으로 막 터지기 시작한 게 작년 가을이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초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제화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완전히 고쳐가지고 이 전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정하는 보정이 부동산에 발급될 때까지는 전세를 놓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부는 뒷짐지고 앉았고 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약하고 제도적으로 미약하고 실제 이번 피해자들은 1순위 격인 정부의 세금 그리고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상호금고
자, 이런 쪽에 먼저 이렇게 가져가고 자기가 받을 몫은 3분의 1이 안 되거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판이다. 그래서 임시 거처도 6개월 뒤에는 떠나야 되고 새 집 마련할 돈이 없어 막막하다. 생활고 극심해 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자, 미추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서울 변두리에 전부 있습니다. 부평, 인천 부평에 104건, 서울 강서에 102건, 2월에만 전국 1121건이 접수됐고 서울 인천만 655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도 강서가 제일 많고 금천 구로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자살한 여성은 31살인데 박모 씨인데 국가대표 해머 던지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저우 올림픽에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5위를 기록했고 그래서 그 실업팀에서 선수로 뛰었다는 거예요. 자, 월급을 모아 지금 인천에 전셋집 마련했다고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예경 관련 자격증을 따서 그쪽 일을 해보려고 꿈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어요. 자, 경제 사기를 당했다.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물론 부친은 있었다지만요. 전혀 본인으로서는 의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살함으로써 비로소 정부의 대책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윤 정권은 왜 지지율이 낮은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한국의 최고 재벌 회사처럼 생각했더라면 이 대책을 빛의 속도로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죽어가야만이 정부가 마지못해서 임시적 대책이라도 발표하느냐. 참으로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